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고려대학교 입학전형. 와, 이거 처음 보면 진짜 머리 아프죠? 너무 복잡하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복잡한 입시 요강을 하나하나 뜯어서 여러분만의 합격 지도를 딱 그릴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전형은 왜 이렇게 많고 숫자는 또 왜 이렇게 복잡한지 길 잃은 기분 드는 거 당연해요. 근데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그럼 이 복잡한 퍼즐을 어떻게 풀 거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바로 이겁니다. 먼저 뭐가 바뀌었는지 핵심 변경사항부터 딱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수시랑 정시, 주요 전형들 샅샅이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걸 바탕으로 나한테 맞는 전략은 뭘지 그걸 찾아볼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체 모집 인원 중에 무려 40%가 수능 위주 전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죠. 수능이 여전히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전략은 이걸 딱 중심에 놓고 짜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2027학년도 입시 도대체 뭐가 바뀌었나? 이 핵심 변경사항부터 짚고 가볼게요. 이 변화가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가장 큰 변화 바로 이겁니다. 선발 방식의 단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농어촌이나 사회배려 같은 전형에서 학과별로 정말 콕 집어서 몇 명 이렇게 뽑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렇게 큰 바구니에 먼저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부 전공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할 때 문턱이 살짝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입시의 꽃이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 모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려대 수시에는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각각 완전히 다른 강점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 첫 번째 길, 바로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요, 딱 두 단어로 요약되어 내신 그리고 성실함. 진짜 다른 거 없이 학교 생활 정말 충실하게 해서 내신 성적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만한 전형이 없습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숫자를 보세요. 평가 방식에서 교과 성적이 무려 90%입니다. 90%. 이건 거의 내신 성적으로 줄 세워서 뽑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런데 내신만 좋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능 최저 기준. 이걸 반드시 맞춰야 최종 합격이에요. 국영수탐 중에 3개 과목 등급 합쳐서 7등급이네. 이게 마지막 넘어야 할 산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길로 가볼까요? 학업 우수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학교 추천이랑은 결이 좀 달라요. 단순히 숫자로 찍히는 내신 등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이 과목에 흥미를 가졌고 그래서 어떤 깊이 있는 탐구 활동까지 이어졌는지 여러분만의 종합적인 학업 스토리를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보세요. 평가 방식이 그냥 서류 100%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평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적이 어떻게 올랐는지, 세특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동아리에서는 뭘 했는지 이 모든 게 여러분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전형도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4개 과목 등급 합쳐서 8 이내. 어때요? 방금 전에 봤던 학교 추천 전형이랑 비교해보니까 차이점이 딱 느껴지시죠? 자,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입시 전략을 가를 첫 번째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방금 설명드린 학교 추천이랑 학업 우수 이 두 전형은 절대로 동시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강점이 압도적인 숫자에 있는지 아니면 풍부한 스토리에 있는지 여기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죠. 선택이 어렵다고요? 그럼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줄 거예요. 나는 정말 내신 숫자 하나는 자신 있다. 그럼 학교 추천으로 가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성적 말고도 탐구 활동이나 나만의 깊이 있는 경험, 스토리가 풍부해. 그러면 학업 우수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물론 수능 최저 기준도 나한테 뭐가 더 유리할지 꼭 따져봐야 하고요. 자, 이제 수시의 마지막 세 번째 길입니다. 계열 적합 전형.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오죠? 특정 계열에 완전 푹 빠져서 깊이 파고든 학생. 한마디로 덕후 기질이 있는 학생을 찾는 전형이에요. 그리고 이 전형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1단계 서류를 통과하고 나면 2단계에서 면접 비중이 40%나 돼요. 이건 그냥 면접이 당락을 결정한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에요.
서류에 쓴 나의 열정과 깊이를 말로써 직접 증명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독특한 특징, 바로 이겁니다. 이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와, 이거 정말 파격적이죠? 특정 분야에 대한 역량은 진짜 넘치는데 수능 성적이 좀 아쉬운 학생들한테는 이게 정말 엄청난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시의 3가지 길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큰 산이죠. 정시 모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시는 뭐니 해도 결국 수능 점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겠죠? 정시에도 길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일반 전형. 이건 그냥 깔끔하게 수능 100%로 승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 우수 전형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이건 수능 80에 내신 20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중개하면서도 내신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관리해온 학생들한테는 정시에서 보너스 점수를 얻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가 하나 더 생긴 셈이죠. 자, 지금까지 고려대 입시의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보만 많이 아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를 위한 실행 가능한 합격 전략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딱 이 4단계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1단계, 나의 가장 강한 무기가 반짝반짝한 내신 성적인지, 풍부한 서류 스토리인지, 아니면 수능 점수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2단계,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어떤 전형으로 뽑는지 확인해야겠죠? 3단계, 그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 내가 맞출 수 있나 현실적으로 점검하고요. 마지막 4단계, 내가 고른 그 전형에 딱 맞게 맞춤형으로 서류를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고려대학교가 항상 넥스트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두 자신만의 다음을 품고 있는 인재라는 뜻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여러 전형들, 이건 일종의 무대 같은 거예요. 과연 어떤 무대가 여러분의 그 멋진 넥스트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무대를 찾는 것이 바로 합격 전략의 시작입니다.